혐의 인정하십니까? 조주빈 씨가 박사방 운영자인 거 아셨어요? 개인정보 유출한 대가로 돈 받으셨습니까? 피해 여성들한테 한 말 없으세요? 네, 텔레그램 SNS 성착취 사건의 중심에 있는 박사방 조주빈에 이어 조력자로 알려진 이들이 줄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어제 구속이 됐는데요. 최영희 평론가님, 네. 사회복무요원이었다면서요? 사회복무요원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요.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사무소나. 우리는 네. 뭐 저 주민센터나 네. 아니면 네. 구청이나 가시면은 정말 앳된 청년들이 군복무 대체복무로 공익국무요원이라고도 부르고 사회복무요원이라고도 부르고 그 이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조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군복무 기간 동안 공무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들은 공식적인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라든가 이 국가 행정 정보에 직접 접근할 권한은 없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거기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 이 자신들이 범죄에 이용하기 위한 자료들을 빼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범죄에 악용돼 버렸죠. 네. 유명 연예인의 이제 이 신원정보라든가 연락처라든가 심지어는 자신이 가해하려고 하는 대상의 정보라든가 10여 건을 지금 유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엄벌에 처하게 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김관섭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 사회복무요원이 이렇게 마음대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이거 뭐 관리는 제대로 되어 온 거예요? 그 복무관리 규정이 있어요. 예.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런 사회복무요원 자체는 그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동사무소랄지 주민센터에서, 우리 주민센터라고 그러죠. 그 업무가 굉장히 많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대부분 다 뭐 조회 그런 것들을 다 사회복무요원들이 대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복무 규정 자체를 사실은 어긴 거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병무청에서 복무관리 지침을 다시 만들라고 하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하면 정보화 시스템에 접속을 한다랄지 이용을 한다랄지 아니면 사용 권한, 그러니까 그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사용 권한을 위임을 한다거나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현장에서 잘 지켜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N번방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에 비해서는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네. 과연 그걸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번 지침을 시행한 다음에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이제 병무청의 입장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했던 공범들의 실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주빈이 이 공범으로 지목했던 3명 중 1명인데요. 닉네임이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운영자인데 어제 긴급 체포가 됐어요. 근데 최영희 평론가님, 전 좀 네. 놀랬던 게 현역 군인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놀라야 되는지 저는 사회복무요원도 놀랬는데 예. 좋아요. 사회복무요원은 대체복무이기 때문에 네. 병영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반은 민간인처럼 생활하니까 저런 일이 가능했구나 했는데 지금 군복무요원은 군부대에서 생활하잖아요. 네. 저도 군복무했지만 얼마나 그 빡빡한 개인 생활은 정말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근무도 서고 예. 이런 그러니까요. 군인인데 민간에 있을 때는 이런 범죄에 가담했을 수 있으나 군에 입대한 이후에 어떻게 이런 일을 지속할 수 있었는지가 좀 그 깜짝 놀라요. 군생활 하면서 네, 이 네.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인 시절에 저지른 범죄였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는 군 입대한 이후에도 이 텔레그램방 활동을 한 것으로 포착이 돼서 네. 어쨌든 지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고 네. 이 군 범죄 수사대가 일단 신병 확보를 했고요. 지금 구속 상태에서 수사는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해당 공범이 이기야 무슨 이기야.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뜻인지 아세요? 난감한 용어인데요. 지금 예. 애초에 조주빈이 공범이라고 같이 토로했던 3명 네. 붓다, 이기야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외에 사마귀. 예, 사마귀. 그 이외에 지금 두세 명의 공범이 더 있다라고 추가 수사에서 이야기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중에서 뭐 이기야는 뭐 현재까지 파악된 걸로는 작년 말에 군 입대를 하고
1월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이 직전 2월까지 이런 N번방 지금 이 조주빈이 운영했던 박사방 안에서 홍보맨. 예, 홍보맨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요. 김광선 변호사님, 정말 이거 조직적으로 뭐 홍보 담당도 있었고 가상화폐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럼 조직 범죄 아닙니까? 현금 전달책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운영한 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박사방 운영과 관련해서 조주빈 측 변호사가 조주빈 말고도 또 3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제 아까 뭐 붓디, 이기야, 사마귀. 붓다입니다, 붓다. 붓다. 예. 이기야. 뭐 이름들이 예. 희한해가지고. 그게 다 닉네임이에요. 예. 사마귀인데 이제 이 조주빈과 같이 만나게 된 것이 각갓이라는 사람이 N번방을 만들었잖아요. 그 N번방이 이제 폭파돼요. 그래서 완장방이라는 걸 거기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4명이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완장방 기존에 있던 운영진과 마찰을 빚게 되고 그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완장방에서 있던 운영진에 대해서 협박도 해요. 막 그 미행도 하고 그래서 뭐 죽이겠다는 협박도 해요. 그래서 결국 완장방을 폭파가 되면서 네. 자기들끼리 이제 박사방을 하기 시작한 예. 거예요. 그래서 박사방에 이제 깊숙이 굉장히 개입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기야도 본인이 박사방에서 홍보맨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했잖아요. 네. 네. 근데 본인이 또 따로 방을 만들어요. 이기야 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따로 방에서 이 박사가 이렇게 조주빈이 불법으로 촬영했던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그 거다 날리고 제휴 똑같은 법안이죠. 수법으로 이기야 방이라는 걸 또 운영을 해요. 이거 뭐 프랜차이즈 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통을 해요. 조주빈도 마찬가지죠. 완장방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걸 보고 박사방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경악할 만한 것은 이기야는 지금 뭐 수사 중이라서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14세 미만에 관련된 피해자들의 아동성 착취물을 또 너무 이걸 충격적이네요. 예. 퍼나르고 아니면 외국에서 이걸 다운로드 예. 받아서 다시 또 방을 운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운영을 하면서도 전부 다 다른 방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수익을 내고 오히려 이런 착취물을 퍼뜨리는 데 있어서는 아주 주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누가 주범이다 공범이다 볼 수 없고 제가 볼 때는 범죄단체 조직을 피하기 위해서 뭐 서로 모른 척 한 건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신변 보호를 위해서 수사 받는 걸 대비해서 서로의 닉네임으로만 거래를 하고 실제적으로 신상을 파악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번 사건이요, 군인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야가 최근까지 확인된 걸로는 확인된 걸로는 2월까지 했으니까 범죄 활동을 했으니까 군대 안에서 네. 부대 안에서 했다는데 요즘에는 이현정 의원님 네. 부대 일과 끝나면 휴대전화 마음대로 그렇죠.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우려가 좀 많았어요. 예. 지난해부터 이제 군대 내에서 일과 후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서 사실은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고요. 이런 이 사례가 도박을 했다고요? 네. 이 안에 왜냐하면 이거 도박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 휴대전화로 도박 사이트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예. 그 안에서 이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케이스도 있는데 사실 이 감시가 거의 어렵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이기야가 잡힘으로 해서 실제로 군대 내에서도 이런 성착취 어떤 이런 것들을 공유했다고 하면 실제로 군대 내에서 여러 장병들이 공유해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코로나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밀접 접촉자들 같은 경우에 주변에 자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특히 요즘 군인들 같은 경우에 외출이 안 되고 외박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군대 내에서 굉장히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에 사실은 공개할 때부터 이런 우려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성급한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 조치가 아니냐라는 예. 지적이 많았는데 네. 벌써 지금 도박과 지금 착취 영상 공유라는 이런 이제 사례가 비롯되면서 특히 이제 대부분 군 생활하는 게 20대 초반 정도 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군사 경찰이 이것뿐만 아니라 군 내에서 과연 이 스마트폰을 과연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과연 착취물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인지 좀 이런 부분으로 수사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왜냐하면 이거는 범법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도박이나 이건 범법이니까 이번에 이기야 일단 지금 휴대폰을 압수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럼 그 내용에
군 같은 어떤 현역 군인들 이제 회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해야지만이 사실은 좀 경각심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 군법으로도 조금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게 다 군사 경찰이 수사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군인이기 때문에 이 헌병이 군사 경찰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 군인들 같은 경우 현역 군인들 같은 경우는 다 군사 법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사 경찰에서 해야 될 일이죠. 네. 네. 저희 채널A가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체포될 당시의 영상을 확보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인천에 있는 빌라 건물이거든요. 경찰관들이 이제 들이닥치면서 모습이 보이는데요. 조주빈을 데리고 가는 모습인데 네. 되게 침착합니다. 뭐 반항도 하지 않고 그러네요.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인데 뭐 경찰들도 굉장히 이 조주빈을 잡기 위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사실 이 조주빈이 범죄가 이 포상금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렇게 침착하는 모습들도 네. 뭐 경찰의 과거에 범죄 사건 예, 하면서 예. 또 도와주기도 하면서 포상금도 그러니까 저는 받았던 거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두 얼굴, 세 네. 얼굴이 있는 인물인데. 조주빈이. 네. 자, 보세요. 자, 대학 졸업하고 봉사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선행을 하는 청년으로 이제 주변에 인식됐고, 굉장히 싹싹하고 인사성이 좋았다고 이웃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네. 두 번째 뭐냐면,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것들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제보하면서, 경찰로부터 표창받고 포상받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글을 남기냐 하면, 자, 내가 이렇게 잡범들을 잡는데 기여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경찰이 나를 도와줄 차례. 네. 뭐 이런 글도 남기면서 경찰대 네. 학생이라고 속이기도 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은 돌고 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신의 선행이 나중에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자기가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혹시 검거됐을 때 감형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든가 혹은 법망을 좀 빠져나가는 이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미리 계산했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은 해봅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순순히 체포되는 모습도 저는 사실은 이게 수사망이 좁혀오면 언제든 검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처음 신상국에 될 때 본 모습에서도 너무 담담하게 유명 인사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네. 시선 돌리기도 시도하고 나 이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다라는 것을 대언론으로 과시하는 그 모습을 체포될 보였단 때 말이에요. 모습도 저렇게 뭐 네, 별다른 담담합니다. 마음도 없이 매우 담담한, 담담해요. 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저는 우리가 그냥 25살의 청년으로만 어떤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내면이 존재한다. 좀 우리가 좀 심층 분석을 필요로 하는 대목입니다.